1970, 80년대 수제화 거리로 유명했던 서울역 인근의 염천교 수제화 거리. 여전히 오래된 맞춤 전문 점포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한 곳, 경력 40년이 넘는 신발 장인이 운영하는 수제화 전문 제작 업체. 이곳에선 좀 특별한 신발을 만듭니다. 네, 수제 등산화요. 수제 등산화요? 예, 기계를 거의 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손으로만 다 하시는 거예요? 옛날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고 하고 있어요.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가게 안. 진열장을 가득 채운 가죽 등산화들. 트레킹화부터 전문 산악인용 등산화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 모든 등산화는 한 사람이 모든 과정을 도맡아 전통 방식 그대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내셨어요? 예, 등산화 필요하셔서 오셨어요? 네, 등산화 좀 한번 맞추려고요. 오래간만에 등산화. 먼저 신사화 해가시고 하셨는데 네, 그 신사 이제 편했어요. 등산화 또 하시려고? 네, 그 전에도 이렇게 신발을 맞춰 신어 보셨나요? 예, 주로 많이 맞추시는데 저는 발이 좀 큰 편이라서 네. 좀 맞춰 신는 편이죠. 좀 등이 넓어가지고 좀 힘들어요. 신는데. 볼이 넓어 그간 고생을 했던 터라 1시간 넘는 거리의 이 매장까지 찾아온 겁니다. 제일 여가 넓으니까 예, 그리고 여가 높은 데를 편안하게 하려면 치수를 알아야 되니까요. 발 이곳저곳 꼼꼼하게 치수부터 재는데요. 특히 불편을 느꼈던 발 둘레는 신경 써서 체크를 합니다. 중앙으로 눌러요? 꽉 눌러요. 그리고 발바닥 모양을 정확히 알기 위해 스티로폼에 꾹 눌러 본을 뜨는데요. 수제화를 만들 때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깔창과 밑창이기 때문입니다. 이 발을 또 볼을 떠요? 발바닥 그대로를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깔창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발바닥부터 발목까지 고객에게 딱 맞춘 모양으로 만들다 보니 만드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 언제쯤 올까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한 열흘 정도 있다 올게요. 만들어지면 예. 전화하든가 예. 문자 드릴게요. 예, 그럼 연락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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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을 시작하는 작업자. 석고가루부터 넉넉히 챙깁니다. 그리고 물과 석고가루를 1:1 비율로 섞어 석고물을 만드는데요. 이것을 미리 받아둔 발바닥 본에 부어 모형을 만듭니다.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엔 이대로 대략 6시간 정도 두면 열을 발산하며 석고가 천천히 굳는데요. 바닥 모양까지 본을 떠서 맞추기 시작한 건 대략 5년 전부터. 더 정밀하게 고객의 발에 딱 맞는 보다 안전한 등산화를 만들기 위해 젊은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제작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깔창을 만들 차례. 그 재료가 좀 독특합니다. 저 무슨 가루예요 이게? 콜크 가루예요. 이게 뭐에 쓰시는 거예요? 깔창을 만들 거예요 이걸로. 아 이걸로요? 예. 발과 직접 닿는 곳인 만큼 나무를 원료로 만든 코르크를 사용하는데요. 가볍고 오래 걸어도 피로를 제일 덜 느끼는 그 쿠션 강도가 나와요 콜크 가루가. 아 코르크가요? 예. 그리고 땀 흡수를 많이 할 수 있고. 등산화는 대부분 안전을 위해 두툼한 가죽으로 겉을 만들기 때문에 내피와 깔창의 땀 흡수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닥 모양을 잡아주는 촬영 안에 코르크 반죽을 채우고 그 위에 미리 만들어둔 발바닥 모형을 얹고 눌러 찍어줍니다.
그리고 반나절가량 말린 후 발 모양의 목형을 대고 자르는데요. 이렇게 고객의 발바닥 모양을 담은 코르크 깔창에 부드러운 내피를 붙이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깔창이 완성됩니다. 실용성이고 편안하고 땀 흡수 잘하고 나만의 깔창.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나만의 내 발바닥을 그대로 복사해서 만든 깔창입니다. 이게 진짜 다른 똑같은 건 없는 거예요? 없죠, 이거는. 이건 양쪽 발 크기가 다른 것까지 의료자의 발 모양을 그대로 본따 만든 만큼 발을 편안하게 받쳐준다는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등산화의 모양을 갖출 차례. 의료인과 같은 발 길이의 목형에 부분 가죽을 덧대는 보강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왼쪽 오른쪽을 다르게 한 거예요. 오른쪽 발이 이분이 더 넓어요, 왼쪽보다. 그래서 여기를 떼와서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떼운 거예요. 발볼이 넓고 전체적으로 발에 살집이 많은 의료인의 발치수에 맞춰 목형 모양을 변경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의료인 발에 꼭 맞는 편한 신발을 만들 수가 있다는군요. 기성등산화는 내 발이 신발에 맞춰야 되고, 수제등산화는 신발이 발을 맞춰드리는 거고, 이제 그 차이죠.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었으니 본격적으로 신발 모양을 잡을 순서. 일단 소가죽의 신발 도면을 그리고 각 부분을 자르는데요. 이 작업도 꽤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등산화 가죽이 다른 신발 가죽보다 두껍나요? 네. 돌 같은데 채이고 뭐 이래도 바위 같은데 씻게 이고 그래도 좀 두툼해야 좀 안전하죠. 질기고 두꺼운 가죽을 다루다 보니 어느 공정 하나 쉬운 게 없는데요. 경력 40년이 넘는 작업자도 재봉질을 할 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바늘 구멍이 난 가죽은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첫 작업부터 끝까지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수제화 제작 과정. 꽤 힘이 드는 가죽을 씌우는 작업 역시 60이 넘은 작업자가 직접 합니다. 신발 모양대로 가죽을 고정하기 위해 팽팽하게 가죽을 당겨 고정시키는데요. 왜 이리 몸을 박으신 거예요? 이 모서리 부분이 뺏긴 해야 되니까. 모서리 부분이요? 네. 울렁불렁하면 안 되니까. 무슨 작업인데요 이거? 라스트에 골 싸는 작업이죠 뭐. 일반 구두 가죽보다 등산화용 가죽은 훨씬 두껍다 보니 당기는 일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등산화 한 짝을 완성하기 위해 하루 꼬박 가죽을 당기고 고정하길 반복하는 작업자. 수제 등산화 한 켤레를 만들기 위해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입니다. 한 몇 번 정도 당기세요? 이거 한번 할 때마다? 수 없어요. 뭐 여러 수백 번 당겨야 돼요. 어쩔 때는 이게 틀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다시 다 빼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네. 열 시간 가까이 같은 자세로 앉아 가죽을 당기고 받기를 반복하는데요. 등산화 한 짝을 만들 때
가죽을 290번 당기고 100개가 넘는 못을 받고 1000번이 넘는 망치질을 해야 작업이 끝난다는군요. (40여 년) 전 처음 수제화를 만들 때 모습 그대로 신발 내피와 외피가 뜬 곳 없이 붙도록 세심하게 두드리며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짓습니다. 이게 옛날 방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계로 꼬매고 가공된 거 이렇게 쓰면은 수제화의 가치가 없잖아요. 뭐 큰 차이는 없지만은 내 고집이죠. 수제화로 유명한 서울의 또 한 곳 성수동입니다. 이곳에 있는 한 수제화 전문 업체. 평균 경력 25년의 신발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는 곳인데요. 다양한 수제화 제작에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뭐 골프화도 만들고 등산화도 만들고 운동화도 만들고 신사와 하일 뭐 모든 종류의 신발은 다 만들고 있어요. 여기도 수제화 만드는 곳인가요? 여기 이제 개인 특징에 맞게 숫자를 맞춰주는 곳입니다. 젊은 취향의 캐주얼화에 등산화는 물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신사화 및 숙녀화까지 맞춤으로 제작하는 이곳에선 좀 특별한 방법으로 수제화를 제작합니다. 수제화는 한 분이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전공정을 한 사람이 할 수는 있지만 부분 하는 게 능률이 더 좋고 아무래도 깔끔하죠 일도. 이렇게 잘라서 나nem이 쳐서 이렇게 올라타게. 기춤하고도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아니 충분해요. 여러 사람이 분야별로 나누어 작업하는 것이 이곳의 특징. 그러다 보니 기존 수제화 업체에 비해 제작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인데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밀함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하루 몇 개 하겠어요. 한 켤레도 못 만들어요. 그나마 업무를 분담을 시키니까 우리가 한 사람 앞에 그래도 하루에 한 2개 꼴 만드는 거지 혼자서 하면 한 개를 못 만들어요. 마치 대량 생산 공정처럼 한 번에 여러 켤레를 만드는 작업자. 같은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진행하는데요. 이곳에선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분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다 끝났어요. 다 된 거예요? 자, 먼저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퇴근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출근 시간이요. 따로 있지를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퇴근 시간도 그렇고요. 아이고, 끝났어. 아, 이제 다 만드시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먼저 갈게요. 예.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눈이 소복히 쌓였는데요. 성수동의 맞춤 신발 작업장엔 벌써 불이 환합니다. 벌써 하루 일과를 시작한 작업자. 오늘은 다른 날보다 바쁜 일정이 있는 탓입니다. 스키라고 우리가 그 스키를 보내는 게 있어요. 다른 업체에다가. 스키가 오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시간에 맞춰줘야 돼요. 몇몇 공정은 외부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군요.
끝판일부터 처리하고 본격적으로 재봉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기계로 바느질을 해 편할 거란 생각은 오산. 이 작업 역시 온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힘을 쓰세요? 힘들어. 이게요? 응. 어떻게 해요? 바늘이 이걸 가지고 두꺼워서 못 뚫잖아. 기계가 뚫는 거잖아요. 기기가 못 뚫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막 밟아야 되잖아. 한 번에 누르셔야 되는 거야. 전동 재봉틀을 쓰면 섬세하게 바늘 간격을 맞추기가 어려워 발로 동력을 주는 재봉틀을 사용하는데요. 이 재봉틀은 작업자가 30년 넘게 사용해온 손에 익은 물건입니다. 진짜 얼마나 되신 거예요? 35년 거의 40년 돼가죠. 노련한 작업자의 재빠른 손놀림. 아무리 두꺼운 가죽도 문제 없는데요. 하지만 그의 손 곳곳엔 지난 고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심한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어도 남들이 보기에 이런 거지. 시험필 아니에요? 아닌데도 이런 거지. 하루 수백 번 반복하는 가위질과 바느질. 하루 평균 12세 켤레 분량의 가죽이 그의 손을 거쳐갑니다. 재단과 재봉 작업을 마친 가죽은 다음 작업자에게 인계되는데요. 이제 목형에 이 가죽을 씌워 등산화 모양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말고 무언가 분주하게 찾는 작업자. 이 창고 가득 쌓여 있는 건 크기별로 미리 만들어둔 목형입니다. 못 찾으시는 거예요? 라스트요. 이제 신발을 만들려면 라스트를 찾아야죠. 우리 주문서에요. 다 이 이름이 적어져 있어요. 라스트 난다가. 그걸 보고 찾아가고 이제 신발을 만들어야죠. 발 길이 195mm부터 300mm까지 각 사이즈별로 앞코 모양에 따라 평균 106가지씩 목형이 보관되어 있으니 여기서 딱 맞는 걸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코 모양 틀리고 쓸수 틀리고 그러니까 찾는 게 일이에요. 이거 찾는 거예요? 한참을 뒤지고서야 찾아낸 딱 맞는 목형. 이제 본격적으로 가죽 씌우는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이제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해야죠 또. 두꺼운 등산화 가죽이 팽팽하게 뒤틀림없이 당겨지도록 세심하게 작업하는 경력 40년의 노련한 작업자. 그가 요즘 주로 사용하는 건 공기압으로 작동하는 타정총입니다. 타카가 나오는 바람에 많이 쉬어요. 근데 왜 같이 쓰시는 거예요? 아, 요거로만 다 잡으면은 틀어지면은 또 빼서 돌리려면 안 되잖아요. 모선 빼기가 쉽고 얼른 잡고. 그러니까 이 못을 박아갖고 자리를 잡아놓고 타카를 써놓은 거.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 방식과 현대 기술을 적절히 섞어 작업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거 손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손 망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 이제 에어로 하니까 엄청 쉬워졌죠. 힘이 들죠. 그 덕분에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덜 힘들게 일하게 됐지만 그는 때로 지난 날이 그립습니다. 배고픈 시절이니까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안 하면 못 먹고. 그래도 힘들어도 이 구두가 좀 돈벌이가 괜찮았었어요. 예전에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괜찮았죠, 돈벌이가. 앳된 청년이 장년이 될 만큼 흐른 세월. 그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건
신발 한 켤레를 만드는 데 들이는 그의 정성일 겁니다. 보다 완벽한 신발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또 한 가지 기계. 바닥을 단단히 붙이기 위해 압력을 주는 건데요. 손으로 붙이면은 아무래도 접착력이 약하죠. 네, 요걸 저는 사람의 손으로 한 번, 그리고 기계로 또 한 번 단단히 붙인 후 세심하게 가죽을 두드려 들뜬 곳이 없도록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12개예요. 12개요? 12컬레. 12컬레? 네. 여자들 화장을 이렇게 깔끔하게 화장시키는 분업으로 이날 하루 동안 완성된 신발은 등산화 2켤레를 포함해 모두 12켤레. 일반 수제화 제작 업체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신발 제작 의료가 들어왔는데요. 밑창을 만들 때 쓰이는 틀인 철형부터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들 신발과 비슷한 모양을 미리 보여주겠다는 작업자. 그러고 보니 굽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장롱이 한쪽이 삐그덕거리면 괴에서 탄탄하게 맞춰 놓듯이 네네. 사람이 삐그덕거리는 거를 밑에 기초에서 이제 바로 쓸 수 있도록 다져 놓는 거죠. 오늘 작업할 신발은 발 모양이나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수 신발. 발 찍은 거를 이제 섞어 본을 떠서 그 아대를 여기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발 가운데가 솟아있어 발의 앞과 뒷부분만 살짝 닿은 채로 걸어야 하는 의료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 가운데 쪽 깔창에 보형물을 제작해 넣는 겁니다. 요대로 한번 이렇게 굳게 해놓으면은 요 소재 자체가 항상 요 틀을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뒤틀어도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다 된 건가요? 네, 된 거죠. 이걸 이제 그 밑창에 까는 거예요? 이제 요거 이제 기본 틀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요 틀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안에 이제 맞춤 깔창을 만들게 되는 거죠. 겉에서 보기엔 일반 신발과 다름없이 제작한 신사화에 특별히 맞춘 깔창을 넣으면 특수화 제작 완성.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꼼꼼히 살피는데요. 깔창 가운데는 더 푹신한 보강계를 넣기 위해 둥근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균형을 맞추면 깔창 작업이 끝납니다. 그럼 지금 무슨 작업이에요? 요거 이제 발바닥을 이렇게 본을 떠서 네. 이제 여기 올바른 자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위에 이제 이렇게 신발을 신게 되면은 자세가 이제 틀어진 자세가 이제 올바로 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인내심이 좀 필요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우선 만들어둔 깔창을 의료인의 치수에 맞게 연마기를 이용해서 갈아내는데요. 미세하게 크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기본 깔창에 보강계를 넣어 다시 한번 크기를 조절해야 하는데요. 이제 깔창 작업이 마무리되면 신발 밑창을 맞출 차례. 이 작업 역시 여러 번 반복해야 비로소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계속 갈아야 돼요. 계속요? 딱 맞추기 위해서. 아, 이거 계속 맞출 때까지 맞. 그렇죠. 계속 갈아야죠. 몸이 불편한 의료인이 신을 신발인 만큼 조금의 오차도 없도록 더욱 신경을 쓰는 작업자. 특수화를 만들 땐 일반화보다 몇 배는 힘이 든다는군요. 1mm 오차라도 나면은 보행할 때 상당히 그것 때문에 불편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고 갈고 확인하고 갈고
계속 그 작업을 이제 반복을 해야 되죠. 결국 2시간이 넘도록 갈고 맞추는 작업을 반복하고 나서야 깔창과 밑창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길게 가면 이제 4시간, 5시간씩 하나 갖고 수정할 때도 있어요. 계속 네네. 그 사람한테 최대한 맞출 때까지 계속 미세한 작업을 조금씩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직접 신고 테스트까지 하면 특수화 제작 과정 완료. 이 정도면은 그냥 손님이 그냥 만족하고 갈 것 같습니다. 잘 나온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세요. 네, 아유. 네, 새해도 됐고 해서 등산 좀 해보려고 왔는데요. 무슨 돌뿌리 같은 데도 넘어지지만 평길인데도 그냥 이렇게 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불편해서 하도 불편하니까 한번 여기서 한번 맞춰보면 어떨까 싶어서 왔는데. 출발. 이곳에서는 수제화를 맞추기 전 걸음걸이와 발의 상태를 기계로 점검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신발이 필요할지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비교적 그래도 보행은 좋으신 편인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왼발 같은 경우는 끝에가 자꾸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요? 이게 자꾸 이제 평발화가 진행 중이어가지고 발목이 자꾸 안으로 꺾여요. 왜 오른쪽이 오른쪽 골반 이렇게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이렇게 틀어져서 그러니까는 계속 이런 현상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올바르게 하려면 왼쪽 보폭을 넓혀야죠. 넓게 가라고. 왼쪽 보폭 좌우 밸런스를 맞춰갖고 신발을 제작해서 신으면 발 피로도도 덜하고 산행 때도 보다 안전하게 좀 산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인데 그건 당연히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이제 보람차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가 본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 뭐 그 정도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염천교 수제화 거리의 수제 등산화 전문점. 지난 며칠간 작업한 신발의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쿠션 처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가죽도 부드럽게 맞춰서 그래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길들이는 시간 필요 없이 편해요. 계속 두들기고 당기며 며칠간 만든 등산화. 이제 밑창을 붙이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칼 나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장갑 같은 거 끼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 장갑을 끼면은 어쩌다 이렇게 미끄러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더 다칠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푹신하도록 1차로 안쪽 밑창을 대고 깔끔하게 테두리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둘레를 꼼꼼하게 손바느질로 해 마감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발 수명이 줄어든다고 하는군요. 몇 년 되면은 갖다 보면 떨어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본드로 접착을 하고 꼬매줘야 오래돼도 떨어질 염려가 없죠. 요즘은 이 과정을 생략하는 곳도 많지만 옛 방식 그대로의 작업을 고수하는 고기황 씨. 그러다 보니 그의 몸은 일하던 모습 그대로 굽었습니다. 10시간 정도 하죠. 이 자세로요? 그러죠. 그러니까 오래 하면 등이 굽어요. 오래 한 사람들. 세월과 고된 작업의 흔적은 훈장처럼 그의 몸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목에 아래 주름이 유독 많으신데 일할 때 항상 일하고 구부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주름이 생기겠죠. 큰 주름이 4개가 있으시거든요. 자세히도 보셨네. 몇 개가 더 생길까요? 이제 앞으로? 글쎄요. 두어 개 더 생기겠네요.
마지막 한 땀까지 온 정성을 다하는 작업자. 등산화가 망가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꼼꼼하게 매만집니다. 그리고 신발의 바닥에 두는 밑창을 꽉 눌러 붙이는데요. 모양이 완성된 신발 곳곳을 두드리며 들뜬 곳이 없도록 세심하게 마무리합니다. 지난 40여 년간 매일 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등산화를 만든 작업자. 그의 마음은 이 일을 시작하던 그때와 꼭 같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체형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 세상에 딱 하나, 내 발에 꼭 맞춘 신발 한 켤레, 수천 번의 손길이 더해져 완성된 작품입니다.